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물리일에서 오늘은 전기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전기장을 하려면 먼저 전기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해서 마찰 전기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찰 전기는 두 물체를 서로 비빌 때, 그렇죠? 두 물체를 가지고 서로 마찰시킬 때 일어나는 전기입니다. 마찰. 그래서 여기 A란 물체가 있고요. B란 물체가 있으면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비비게 되면은 이제 붙었다 떨어지는 거죠. 비비게 되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한쪽으로 이동하는데 물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A에서 B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요 마이너스 이게 이제 전자 그럽니다. 그렇죠?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서로 비비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전기를 띠게 되는 거. 자, 요걸 뭐라 그런다고? 대전. 이 대가 혁대할 때 그런 대자죠. 그래서 뭘 띈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를 띈다 해서 대전됐다. 대전됨. 자, 그러면 요 전기를 가지고 있는 요런 알갱이를 우리가 전하, 전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하. 근데 전하는 질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질량은 우리가 M으로 쓰죠. M. 질량은 M으로 쓰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질량이 큰 사람은 자기가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고 질량이 적은 사람은 좀 적게 나가는 거고요. 이 전하는 우리가 흔히 Q라고 많이 쓰죠. Q. 그래서 요거는 뭐야? 전기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죠. 마이너스도 서로 밀죠. 요거 우리가 청력, 그래 청력. 서로 밀어서 멀리 보내는 거 청력이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죠. 자, 이걸 우리 인력 그러고.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잘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갖고 자, 쿨롱의 법칙 한번 보자, 이제. 자, 쿨롱의 법칙이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여기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질량 M. 그 다음에 여기 또 물질이 또 하나 있다. 이건 라지 M으로 하면 둘 사이 떨어진 거리를 R. 그려버리면 물질끼리는 무조건 서로 잡아당기죠. 요 잡아당긴 힘을 뭐라 그래? 만류인력 그러죠. 만물에 존재하는 잡아당긴 힘이다. 자, 그런데 만류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 한번 보면은 자, 만류인력은 만류인력 상수 G 하나 곱해주고요. 곱하기 둘 사이 거리의 제곱 밑으로.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긴 힘이 약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2배 멀어지면 2는 4, 당긴 힘이 4배 약해진다. 이게 10배 멀어지면 10의 제곱이니까 100배. 100배 힘이 약해진다. 그런 뜻이고요. 둘의 질량 곱한 걸 위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곱하면 세지니까 당긴 힘이 세겠죠. 그래서 물질이 서로 질량이 큰 물질일수록 당긴 힘이 굉장히 세다. 지구나 태양 같은 건 굉장히 당긴 힘이 세겠죠. 질량이 크니까. 자, 이게 바로 무슨 공식이냐 그러면은 만류인력 공식입니다. 목이 자꾸 잠길라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하자. 자,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일어난다. 자, 전기를 띤 물질 하나가 있는데 이걸 Q라 그러고요. 여기 전기를 띤 물질 이 라지 Q라 그러고 봅시다. 자, 얘들은 이제 전하죠. 얘들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하. 전기 띤 어떤 물질. 요거는 질량 그러죠. 질량. 자, 물질은 이제 질량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는 질량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띄고 있어.
이 전기죠, 그죠? 근데 얘 사이에는 이제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할 텐데, 여기를 플러스 그러고 얘를 마이너스 그래 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럼 서로 잡아당긴다. 그 다음에 둘 사이 거리 똑같이 또 R 그래 봅시다. 그러면 잡아당긴 힘, 요거 F는 서로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럼 F를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쿨롱 상수 K 곱하기 둘 사이 거리의 제곱 밑에 쓰고요. 그 다음에 질량 둘이 곱한 거 있죠. 요거를 위에 곱해주면 됩니다. 사이즈만 곱해주세요. 여기 빼기 있다라고 빼기 하지 말고 사이즈만 곱해주고 서로 전기가 다르면 당긴다. 전기가 같으면 서로 민다. 그 방향은 전기가 같은가 다른가, 같은 종류인가 다른 종류인가 보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넣지 말고 크기만 가지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바로 여기 있는 쿨롱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만류인력 공식하고 이게 뉴턴 공식이죠. 이건 뉴턴의 만류인력. 쿨롱의 이 전자기력 이 땡기님하고 공식이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따지면 전자기력인데 이 전자기력과 만류인력 중력하고 서로 어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태초에는 원래는 같은 힘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연구를 하는 중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벌써 다 했지. 쿨롱의 법칙에서 힘은 한 거야. 자, 힘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을 해볼 텐데, 자, 전기장보다 이 전기력선을 먼저 합시다. 전기력선. 자, 말 그대로 전기를, 그죠? 전기에서 생긴 그 힘, 그거를 나타내는 선이다. 어떤 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플러스 전기가 하나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플러스 전기에서 저쪽으로 힘을 미친다 이거예요. 사방으로 힘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간다 해서 이게 바로 전기력 선입니다. 이렇게. 뭐 여기도 또 있지만 요것만 하자. 그 다음에 조금 멀어지면 아까보단 조금 힘의 크기 약해지겠죠. 그래서 화살표는 좀 짧게 그리면 되겠죠. 더 짧게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도 뭐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 크기를 좀 짧게 해주면 돼. 그런데 크기는 얼만큼 줄어드냐 하면 아까 거리 제곱에 그렇죠. 2배 멀어지면 2 넣은 4, 4배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전기력선을 약속할 때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약속을 했습니다. 플러스에서.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전하는 이쪽으로 전기력선을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느냐? 이건 묻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전기력선이란 요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개발해 가지고 같이 쓰도록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저 했죠. 제일 처음에 패러데이가 아마 이 선을 했겠죠. 패러데이 맞지? 패러데이 헷갈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전하가 하나 있어. 전기를 띈 놈이 있는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이렇게 나오게 그리잖아. 이렇게 나오게 그리면 여기 있는 놈이 플러스입니다. 양전하가 되겠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기력이란 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눈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지 안 나온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죠. 지금 여기에 뜨거운 물체가 있다. 아주 뜨거운 고온의 물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열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파동 치면서 이렇게. 물론 화살표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열이 나온다. 그죠? 그거랑 똑같은 컨셉이죠. 이건 따지면 이제 열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리진 않지만 전기는 전기력선이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기력선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꾸 꼭 알아둬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을 여기 몇 가지 여기 적어 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전기력선의 특징.
시험에 이제 아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강의는 교재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이게 바로 교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메모가 있으면 잠깐 멈추어가지고 여러분도 옮겨 적고, 눈으로 이렇게 멍하니 강의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실력 절대로 안 는다. 절대로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잠깐 멈춰가면서 그림도 그리고 또 내가 설명하는 거 중에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거 있다고 판단되면 옆에 이제 좀 더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참여, 그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전기력성의 특징은 첫 번째,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만약 화살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에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는 위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따 전기력선 그리는 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꺾여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에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서로 이게 교차하거나 그 다음에 끊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뭐 분리되는 게 뭐 끊어지는 거죠. 뭐 교차하거나 끊어지는 것, 또 뭐 꼬이거나 뭐 이런 거, 교차하는 게 꼬이는 거죠.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내가 전기력선 여기서 이렇게 오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 막 꽈배기처럼 이런 건 없다.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기로. 그리고 아까 중에 여기서 설명을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렇게 갈수록 크기가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력선 그릴 때 한 손으로 쭉 연결합니다. 그냥 이렇게 쭉 중간에 이렇게 끊는 거 아니야. 쭉 연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특징은 전기력선의 이제 방향인데,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냥 힘의 방향과 같아.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이 전기력선을 이제 그리는데, 나중에 이제 전기장이라고 좀 설명하겠지만, 전기장을 E라고 쓰면요, 전기장이라고, 이게 전기력선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장은 전기력 힘에서 그 전하량을 나눠주면 되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자기가 받는 힘으로 나눠주면 게 전기장이야. 그럼 요거 둘 다 벡터로 보면요, 요건 이제 스칼라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서로 똑같죠.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죠.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지금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간다 생각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힘을 준다 생각합시다.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힘을 준다. 이렇게. 이쪽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제 서로 미는 힘을 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쪽으로 전기력선도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야. 힘이 간 그쪽으로 전기력선도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그런데 만약에 이 선이 아까 중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꺾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 꺾였을 때는 힘을 이렇게 꺾인 거로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바로 요 점에서 힘은 여기서 계속 오는 접선 방향. 안 꺾이고 똑바로 갔을 때 요게 힘의 방향이 됩니다. 요거 전기력의 방향. 그럼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점에서는 요 계속 가면 이렇게, 이게 전기력선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접선이란 말을 쓰는데, 자, 접선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커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서 접선이다 그러면 요 터치하고 지나가는 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접선. 여기서 접선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요게 접선. 여기서 접선은 어떻게 되느냐? 터치하고 지나가는 요게 접선. 요거.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커브가 이렇게 휘 하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고 이쪽에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똑바로 가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바로 요 점 A에서 힘의 방향은 뭐냐 물어보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기력 힘은 요쪽. 즉, 접선의 방향으로 해주면 돼. 이쪽으로 하면 안 돼. 이 커브, 곡선 따라 하면 안 되고 직선으로 항상. 여기 B점이 있다. 자, B점에서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 하면 이 접선 이렇게. 접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직선에서의 얘기고요. 직선에서의 얘기고 만약에 이렇게 전기력선이 커브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따로 씁시다. 여기다 쓸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전기력선 선이 만약에 커브로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 있을 때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뭐다? 그렇죠. 전기력의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의 방향이란 건 이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기장하고 전기력은 같다 생각하면 돼. 방향이. 조금 전에 바로 여기에서 이거 했죠. 그죠? 전기장은 요 전기력, 요 F는 이제 서로 전기가 잡아당기니까 전자기력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전기력으로 할게. 전기 입자만 가지고 하니까. 전기장, 전기력. 그거로 이제 자기의 그 전하로 나눠주면 되는데 전기장과 전기력은 항상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력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그런데 이거는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력의 방향과 같다. 직선인 경우.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 커브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는 접선의 방향, 전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바로 전기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시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이런 식으로. 자, 그려놓고 여기 A 주고 여기 B 주고 여기 C 주고 전기력선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전기력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러면 A에서는 직선으로 갔으니까 그냥 같은 쪽으로 해주면 되죠. 이게 포스 F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그럼 B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B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 접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F 여기서는 B라고 쓸게. 이거는 B에서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C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C에서는 터치하면 이렇게. 그죠? 요 접선 방향으로. 자, 여기에 이제 FC. 이게 전기력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커브 됐을 때, 그때 이제 문제고, 직선일 때는 그냥 같이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은, 요 파란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전기력 선이죠. 그죠? 전기력을 선으로 나타낸 전기력 선. 요것도 전기력 선. 요것도 전기력 선. 근데 전기력 선은 커브로 되어 있지만은 전기력은 그 점의 위치에서 접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하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A, B, C, D. 이게 지금 전기력선이거든. 전기력선. 전기력선이 커브로 돌아가면 A에서 전기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 B에서는 터치해서 이쪽. 지금 이제 저쪽 방향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쪽은 이쪽. 접선. 여기선 접선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빨간 게 바로 뭐냐? 이게 전기력, 즉 전기력의 방향이죠. 이게 바로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력은 그 전기력선 위에 있는 포인트에서 다 같은 방향일 수도 있어, 직선. 근데 곡선인 경우는 다 같은 방향이 아니죠. 항상 그거에 접선 방향으로 간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이 말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력선이 뭐 밑에 막 다 번져버렸네. 뒤집어갖고. 전기력선이 나오는 그 형태에 대해 가지고
그거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전기력선이 어떤 모양인지. 자, 전기력선의 모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기력선의 모양. 자, 일단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자, 플러스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사방으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이거 다 그냥 보인 상태에서 그리자. 비교하기 좋게.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기력선이 마이너스 입자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닿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확실하죠. 마이너스 하면서 선을 쭉 그대로 쭉 다 연결해, 여기서 이렇게. 사방으로 연결해 놓고, 요 끝에도 화살표 하면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화살표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닿게 지금 그려놓은 거죠. 여기도 아까, 여기 닿게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얘하고 얘가 닿질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일로 이제 모이는 의미로 했는데, 뭐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더 많이 그리죠. 자, 그러면, 단독으로 있을 땐 그런데,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가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선 이렇게 그어, 이렇게 긋고, 여기서는 이렇게 긋고, 한 2개 정도 그려주세요. 여기도 하나, 2개 정도 그려주고, 이렇게. 그럼 얘는 반대로 그냥 하고, 얘는 쭉. 그 다음에, 여기도 똑바로 가지 말고, 그래도 약간 이렇게 휘는 듯한 느낌. 똑바로 가지 말고 약간 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얘들도 이제 약간 휘는 듯한 성의를 좀 보이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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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고, 일로 다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디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그럼 얘는 들어왔잖아? 그럼 똑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는 느낌. 그렇죠? 여기도 이제 휘어서 들어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직접 가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여러분 보고 출발한 곳은 항상 플러스고 도착한 곳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은 플러스끼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약간 휘어, 이렇게 똑바로 못 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서로 꼴 보기 싫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 뒤쪽에 요 똑바로 이제 나가는 걸 하고요. 여기 나가고. 그럼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은 이제 더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나가는데 이렇게 이 커브의 이 경향을 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꼴 보기 싫어.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나가긴 나가는데, 이렇게, 약간, 휘어서 약간 좀 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그 여기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 플러스니 마이너스 표시가 없었다 그래도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이건 플러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짐작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건 얘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화살표만 다르겠죠? 들어와, 여기도.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줘. 그죠? 들어오고. 얘도 이렇게 들어오고. 얘도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돌면서 이렇게, 뭔지. 여러 개 그리려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이 정도만 대충 그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뭔지 뭐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게 좀 성의를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도 화살표만 보면 아,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축전지 같은 데 보면 여기가 플러스 전기가 있어. 그 다음 판때기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주는 거죠. 그냥 쭉, 그죠? 그 전기력선이 깔끔하게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요쪽은 약간 이렇게, 요쪽도 약간 이렇게. 한 요 정도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평행한 금속판에서는 그냥 그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직선으로 쭉쭉쭉쭉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는 플러스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서 똑바로 쭉 가면 되지, 이렇게. 플러스는 다 나가는 곳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서 똑바로 들어가는. 약간 나갔다가 여기서는 똑바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다 직각으로 들어가는데, 직각으로. 선이. 여기도 지금 여기 90도 표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다로. 그럼 이쪽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기력선을 했어요. 얘는 플러스 혼자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얘 하지 말고 얘로 해. 마이너스 혼자 있을 때. 요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요거는 서로 꼴 보기 싫어. 서로, 그죠? 근데 나오니까 둘 다 플러스인 거고, 요거는 둘 다 마이너스인 거고요. 평행판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고, 이거는 이제, 점전화해서 이렇게 도체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향 요거 잘 봐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장 한번 해봅시다. 전기장. 자, 전기장. 요게 아까 전기력선에서 저게 네 번째고, 요게 5로 하고, 5하고 요거 6으로 하는 게 좋겠다. 자, 전기장 한번 보자. 전기장. 자, 전기장은 그냥 전기가 노는 운동장이야. 노는 운동장.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기가 미치는 범위. 그러니까 전기의 어떤 위력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전기장이라 그래갖고, 전기장은 요거는 또 이제, 센 곳도 있고 약한 곳, 먼 곳은 약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센 곳은 좀 강할 거고. 근데 앞으로는 전기장은 바로 전기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전기력. 그런데 어떤 전기력이냐? 그냥 1 쿨롱이라 할게요. 흔히 단위전화라는데, 단위전화는요, 이게 1을 얘기하는데, 흔히 플러스 1. 자, 정확히 말하면 양전화죠. 단위 양전화에 미치는 전기력. 이게 전기장이야. 그러니까 전기장은 전기력하고 똑같아. 그 전기력을 F라고 우리가 계산하면, 요거를 자기 자신의 전하량으로 나누세요. 전하량으로.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1.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힘을 100을 지금 어디서 받았는데, 나의 몸무게가 만약에, 나의 몸무게 아니면 질량하자. 자, 나의 질량이 50이다. 그러면 질량 1이 받은 힘은 얼마냐? 그러면 100 나누기 50 하면 되겠죠. 그럼 2 받은 거죠. 2. 그죠? 2. 요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히 하면 이 질량을 10 정도로 해야 되겠다. 10 하자. 중력 가속도 10 이렇게. 중력을 예를 든다면 이게 설명하면 더 낫겠다. 자, 이 질량의 M이 있죠? 땅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일로 잡아당기는 거야. 당기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 G가 있죠. 그죠? 근데 질량이 M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요걸 우리가 중력 그러죠? 중력. 또는 만류인력. 요 중력은 어떻게 되느냐? M에다가 G. 힘은 M 곱하기 A니까, 그죠?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근데 이게 따지면 몸무게란 말이야, 몸무게. 자, 몸무게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
질량이 m만큼 있을 텐데 만약에 질량이 1짜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나누면 되겠죠. mg를 내 질량으로 나눠버려. 그럼 이렇게 하면 g만 남죠. 이 g가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중력가속도죠. 중력가속도. 그죠? 요거를 우리가 중력장이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중력장. 중력장의 세기는 바로 중력가속도 g. 정확히 말하면 9.8이 되는데요. 단위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똑같이 생각하면 돼. 중력가속도 바로 중력장. 그러면 전기장도 따지게 되면요. 이 전기장은 뭐냐면 전기력의 가속도라고 생각해도 돼. 이거 전기력의 가속도. 그러니까 전기력을 뭘로 나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이게 이제 요거 중력 이거를 우리가 F라 그럴게요. 자, 이거를 뭘로 나눠서 질량으로 나눈 거죠. 질량. 중력이니까. 근데 얘는 전기장이니까 여기는 전기력이니까 뭘로 나누면 Q. 요거 바로 전하량으로 나눈 거죠. 전하량.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력을 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중력 가속도가 되죠. G. 중력 가속도. 그러면 얘를 전기력을 전하량으로 나누면 이거 뭐가 되죠? 이게 바로 E. 이게 바로 뭐냐? 얘들은 전기장 그러는 거야. 그러면 중력 가속도란 말 안 붙이고 이걸 중력장 그래도 되겠죠? 그럼 얘를 또 전기장이라 안 그러고 이걸 전기 가속도 그래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런데 중력 가속도란 말을 쓰고 중력에서는 여기서는 전기장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우리가 E라고 쓰는데 어떻게 약속했다? 전기력에 자기 질량을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전기력을 100을 받았어. 근데 자기 Q가 10쿨롱이다. 그러면 나누기 10 하면 뭐가 나와? 10이 나오죠. 바로 요 10이 바로 뭐야? 이게 전기장이 됩니다.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하고 전기력은 같은 거지만 전기력을 자기의 그 전하량으로 나눈 거니까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 그게 바로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하죠. 그냥 양전하 할게요, 그냥. 양전하 1. 이게 단위 전하라는데 양전하 크기 1. 1이 양전하니까 플러스 1을 얘기합니다.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이 받는 전기력.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전기장이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서 전기장이 0이 나왔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거기 있는 전하는 받는 전기력이 0입니다. 아무 전기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전하가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10이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10이었다.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비교가지고 얘는 알짜 힘은 제로가 되죠. 그러면 이 자체는 전기력이 바로 제로가 되니까 여기는 또 뭐야? 전기장도 제로가 되는 거죠. 전기장도. 그러니까 일로 땡겨가는 것도 없고 절로 땡겨가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전기장이 없는 거야. 전기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따지면 여기서 떨어지는 물체로 보면 무중력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 무중력 상태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이 공식 잘 기억해 두세요. 자기의 전기력을, 지가 받는 전기력을 자기의 전하량으로 나눠버려. 그러면 바로 그 점에서 전기장이 되는 거야.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냐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지금 A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10쿨롱이다. 10쿨롱이다. 전기량이. 그런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힘을 얼마를 받았다? 50을 받았다. 그럽시다. 50뉴턴. 자, 그럼 여기서 전기장은 얼마냐 물어보면 전기장은 그냥 자기가 받은 힘 50을 자기 그 몸무게가, 그죠? 질량 10으로 나눠버려면 5 되죠. 그죠? 5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전기장은 좀 세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란 놈이 있는데 이거는 20쿨롱짜리거든? 근데 얘가 이쪽으로 만약에 뭐 200뉴턴의 힘을 받았다. 그럼 바로 요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전기장이 얼마냐? 그러면 그냥 자기 받은 힘 200에다가 나누기 자기가 갖고 있는 전하량 20 나눠주면 돼. 그러면 10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얘가 받는 전기장이 되겠죠. 전기장의 크기. 그러니까 얘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변에 어떤 전기량이 오냐 따라갖고 다 달라집니다. 지구에서는 왜 중력 가속이 똑같냐라면 우리하고 지구하고 서로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구 주변에 지구보다 더 큰 어떤 물질이 온다 그러면 그쪽이 땡기면 우리 중력도 달라지겠죠. 그죠? 걔가 또 땡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여기서는 이제 얘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다른 전기 입자가 몇 쿨롱짜리가 어떤 거리로 배치하냐에 따라갖고 전기장의 세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든 말든 얘가 받는 힘만 일단 구한 다음에 그놈을 이놈의 전기량으로 나눠주면은 바로 이 점에서 얘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죠. 전기장의 세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르게 공식을 살짝 바꿔보면요. E equal 아까 중에 QF 이렇게 했죠. 그러면 걔가 받는 힘은 Q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거꾸로 물어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전기장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전하량 가르쳐줘. 그러면 걔가 받는 힘 그럼 둘이 때려 곱하면 되죠. 때려 곱하면 받는 힘이 되겠죠. 이거 바로 우리 몸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안 가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바로 몸무게. 몸무게가 바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force.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전기력이고 요거는 중력이고 그거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기장하고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 전기력선 이런 거 여러분하고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좀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는 비슷한 문제 같은 것도 좀 다뤄보도록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